저는 한지영입니다. 올해 47세입니다. 20년 넘게 라디오 DJ로 일했습니다. 청취자들과 웃고 울었던 시간들. 하지만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성대 결절.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방송국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퇴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째입니다. 아이들은 결혼해서 멀리 떠났습니다. 집은 텅 비었습니다. 매일 정막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 없는 DJ. 정체성을 잃어버린 중년 여성.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2024년 10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유산으로 한옥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오래된 집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왜 이 집을 숨겼을까? 궁금증이 생겼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옥을 찾아갔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옥이 보였습니다. 담벼락에 이끼가 가득했습니다. 대문은 낡아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바닥을 얼렸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귀를 찌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이 보였습니다. 낙엽이 마당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앙상하게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구들이 흐릿한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루를 밟았습니다. 삐걱. 또 그 소리.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집이 신음했습니다. 마치 고통받는 사람의 신음 같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적막했습니다. 제 살처럼. 나무 기둥을 만져봤습니다. 깊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틈을 더듬었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이 집도 상처받았구나. 저처럼.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집 팔아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빚도 있고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박준영.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영 씨 한옥 보셨습니까?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집 개발 예정지입니다.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지금 결정하시면 프리미엄 드립니다.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호하게 말했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그럼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개발 일정이 빠듯하거든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단풍나무가 보였습니다. 붉은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들. 제 눈물처럼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왜 이 집을 남겼을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을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낡은 찬장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방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이었습니다. 올라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여기 뭐가 남아있겠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은 계단을 향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계단을 밟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 컸습니다. 나무가 부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벽이었습니다.
다락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빗속에서 먼지가 폭풍처럼 날렸습니다. 기침이 또 나왔습니다.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옛날 물건들인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 두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페이지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상자. 손으로 먼지를 털었습니다. 기침이 터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뭔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오디오 테이프였습니다. 손으로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라벨에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2025년을 위해. 심장이 쿵했습니다. 2025년. 바로 내년입니다. 누가 쓴 걸까? 왜 2025년을 위해서일까?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찾아봤습니다. 구석에 낡은 라디오 장비가 있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 쓰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테이프 플레이어가 달려 있었습니다. 전원을 찾았습니다. 플러그를 꽂았습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작동하는 겁니다.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플레이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눌러도 될까? 심호흡을 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여자 목소리. 우리 늘 내 곁에 있어. 숨이 멎었습니다. 이 목소리, 어머니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라디오에서 노래하던 소리를 잊지 마. 아버지였습니다. 30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그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잡음 속에서 더 많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제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맑고 밝은 목소리. 10살 때의 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쉰 목소리, 갈라진 목소리. 하지만 나왔습니다.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노래가 들렸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부르는 노래. 시간이 흘러도 우리 사랑은 여기에.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다락은 어두웠지만 제 마음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30년 만에 부모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목소리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지영아, 우리 늘 내 곁에 있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빛이었습니다. 이 집을 팔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가 남아있는 곳. 이곳은 팔 수 없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날 밤, 다락에서 잠들었습니다. 테이프를 품에 안고 꿈속에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다락 창문으로 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테이프가 옆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다시 듣고 싶었습니다. 라디오 장비로 갔습니다.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걸리는 느낌. 삐걱. 끊기는 소리. 멈췄습니다. 테이프가 멈췄습니다. 안 돼. 비명이 나왔습니다.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필름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일부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어제 너무 많이 들었나? 오래된 테이프라 손상된 건가?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 목소리가 사라지는 겁니까? 영영 들을 수 없는 겁니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프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혼자서는 무리였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부탁하지? 막막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이 집을 아는 사람이 있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 민재입니다. 민재.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저 선생님 라디오 방송 듣던 사람입니다. 15년 전부터 쭉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낯이 익었습니다. 민재 씨. 예,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선생님이 한옥을 지키신다고, 개발을 막으신다고.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말 멋진 집입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테이프가 손상됐습니다. 부모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입니다. 테이프요.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 대학에서 음향 전공했습니다. 테이프 복구 작업해 본 적 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고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락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프를 보여줬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자세히 살폈습니다. 꽤 손상됐네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이틀 정도 보면 됩니다. 여기서 작업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민재는 가방에서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정밀한 핀셋, 돋보기, 특수 테이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민재 씨, 네 선생님,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저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민재가 손을 멈췄습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고백이요. 저도 성우가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소리 연기를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방송을 들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오디션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재능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회사원으로 일합니다.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방송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마저 목소리를 잃으셨다는 소식. 저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니. 저도 힘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재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청년도 저처럼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민재 씨. 네. 고맙습니다. 함께 해요. 민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민재는 집중했습니다. 핀셋으로 끊어진 필름을 이어붙였습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저는 옆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재가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업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민재는 쉬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산 김밥, 라면,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민재는 감사하다며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작업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재는 다락에 틀어박혔습니다. 저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닦았습니다. 마루를 쓸었습니다.
마당의 낙엽도 치웠습니다. 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박준영은 계속 압박할 겁니다. 법적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재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용기가 났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민재가 다락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됐습니다. 정말입니까? 심장이 뛰었습니다. 복구 완료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다락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라디오 장비 앞에 섰습니다. 민재가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그리고 지영아. 어머니 목소리. 더 선명했습니다. 우리 늘 내 곁에 있어. 아버지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내가 라디오에서 노래하던 소리를 잊지 마. 그리고 새로운 부분이 들렸습니다. 전에 손상돼서 듣지 못한 부분. 지영아, 2025년에 이 집을 지켜줘. 내 목소리로 우리를 기억해. 숨이 멎었습니다. 이어서 어린 제 목소리.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영원히 함께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모님이 메시지를 남기신 겁니다. 2025년. 바로 내년. 이 집을 지키라고. 제 목소리로 기억하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빠, 알았습니다. 지킬게요. 이 집 꼭 지킬게요. 민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 씨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민재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테이프를 다시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노래가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 사랑은 여기에. 따라 불렀습니다. 쉰 목소리지만 불렀습니다. 민재도 함께 불렀습니다. 다락은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30년 만에 이 집에 다시 노래가 울렸습니다. 며칠 후 박준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영 씨, 일주일 됐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안 팔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좋은 가격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집은 제 부모님 유산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감상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이 낡은 집 하나 때문에 마을 전체 개발이 막히고 있습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이건 제 집입니다. 제 권리입니다.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박준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공문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거부하시면 강제 수용 절차 진행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박준영이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마당을 향했습니다. 단풍나무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물었습니다. 박준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주일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왜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민재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걱정됩니다. 법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날 밤, 박준영은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배경은 한옥이었습니다. 바로 그 한옥, 지영의 한옥.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 박준영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준영아, 그 집만큼은 지켜줘.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유일한 곳이야. 약속했습니다. 지키겠다고. 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이 생겼습니다. 개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승진하려면 실적이 필요했습니다. 그 한옥이 실적의 핵심이었습니다. 개발하면 승진이 확실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괴물이 됐습니다.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릴 겁니다.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한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한옥을 비췄습니다.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마당, 어머니가 노래하시던 마루, 모든 게 기억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차를 돌렸습니다. 떠났습니다. 다음 날 소문이 퍼졌습니다. 지영이 한옥을 지킨다는 소문, 개발을 막는다는 소문.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옥분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70세 할머니, 동네에서 유명한 분. 지영씨, 따뜻한 목소리. 할머니,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얘기 좀 하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 집 지킨다며. 네, 지키려고 합니다. 잘하는 일이야. 그 집은 우리 마을 역사야. 할머니 부모님을 아십니까? 물론이지. 내 어머니 박순이, 아버지 한영수. 마을에서 유명했어. 노래로 사람들을 위로했지. 정말입니까? 그럼. 마을 잔치 때마다 노래했어. 사람들이 다 모였지. 내 어머니 목소리는 천사 같았어. 아버지는 늘 곁에서 기타를 쳤어. 아름다운 부부였지.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이야기 처음 들었습니다. 그 집에 너희 부모님 추억이 가득해. 함부로 부술 수 없어. 우리가 도와줄게. 정말입니까? 물론이지. 내가 사람들 모아볼게. 고맙습니다, 할머니. 며칠 후, 저녁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한옥에 모였습니다. 30여 명이나 됐습니다. 나이든 어르신부터 젊은 부부까지. 할머니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집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을 역사입니다.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 씨를 도웁시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영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불법 집회입니다. 신고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준영,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물론이지. 내 어머니 박순이를 알지. 박준영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때 마을 원로 김영철 할아버지가 나섰습니다. 80대 노인.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준영아, 내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느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집을 지키라고 했지. 내 가족이 행복했던 곳이라고. 개발하지 말라고. 박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내 어머니는 암투병 중에도 이 집을 지키려 애썼어. 한지영의 부모님과 함께 마을을 노래로 위로했지. 세 사람은 친구였어. 이 집은 그들의 꿈이었어. 그런데 내가 지금 부수려 한다. 할아버지가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내 어머니가 남겼어. 내가 보관하고 있었지. 박준영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글씨.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준영아, 엄마의 유일한 부탁이야. 그 한옥만큼은 지켜줘. 우리가 행복했던 유일한 곳이란다. 개발은 필요하지만 기억까지 부술 순 없어. 엄마는 내가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편지를 읽던 박준영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괴물이 됐어요. 돈 때문에, 승진 때문에 엄마를 배신했어요. 흐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저도 다가갔습니다. 박 대리님.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받았습니다. 저도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민재 씨도 꿈을 포기했습니다. 당신도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이 집을 지켜요. 개발이 아니라 보존으로. 박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를 도울 수 있을까요? 속죄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박준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야지. 회사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 집을 문화공간으로 만들면 오히려 마을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박준영만 남았습니다. 다락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프를 들려줬습니다. 부모님의 노래. 박준영이 눈을 감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이 노래 기억납니다. 어릴 때 들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함께 불렀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세 분이 함께 불렀습니다. 마을 잔치 때마다. 박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함께 왔습니다. 자재를 가져왔습니다. 인력도 데려왔습니다. 회사를 설득했습니다. 이 집을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한옥은 보존하고 주변만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마을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회사가 동의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이 집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낡은 마루를 새로 깔았습니다. 금이 간 기둥을 보수했습니다. 지붕도 수리했습니다. 다락은 작은 공연장으로 꾸몄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마을 잔치도 하고 어르신들 식사도 대접할 거야.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음향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라디오 스튜디오입니다. 옛날처럼 방송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모든 장비 갖췄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재 씨. 아이들도 왔습니다. 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알록달록한 그림. 아줌마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연습 시작하시죠. 목소리요? 네, 다시 방송하시려면 목소리를 되찾아야죠. 제가 아는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입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이정숙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70대 노인. 옛날 유명한 성우셨습니다. 지영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근육입니다. 천천히 다시 키워봅시다. 마루에 앉았습니다. 먼저 호흡부터 시작했습니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몸이 이완됐습니다. 이제 발성 연습입니다.
아 소리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 소리를 냈습니다. 쉰 목소리, 갈라진 소리, 목이 아팠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계속해 봅시다. 아 다시 냈습니다. 역시 쉬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안 됩니다. 역시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로마는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매일 연습합시다.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연습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서 발성 연습, 아에 이오우, 쉰 목소리지만 계속했습니다. 부모님 테이프를 들으며 따라 불렀습니다. 시간이,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 사랑은 더 나아졌습니다. 민재가 녹음했습니다. 들려줬습니다. 선생님 어제보다 좋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용기가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목소리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 소절을 완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 사랑은 여기에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 민재가 박수 쳤습니다. 할머니도 박수 쳤습니다. 박준영도 박수 쳤습니다.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마당을 덮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눈 속에서도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루가 새 것처럼 빛났습니다. 기둥도 튼튼해졌습니다. 다락은 무대가 됐습니다. 조명도 달렸습니다. 음향시설도 완벽했습니다. 부엌도 새로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요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눈이 녹았습니다. 매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옥도 봄을 맞았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박준영이 어머니 사진을 벽에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약속 지켰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그 옆에 제 부모님 사진도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함께 이 집을 지킬게요. 박준영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됐습니다. 목소리 연습도 계속됐습니다. 3개월째 노래를 완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 사랑은 여기에 영원히 함께할 우리의 이야기. 맑은 목소리, 힘있는 목소리, 살아있는 목소리. 돌아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방송 준비됐습니다. 정말입니까? 내 장비도 다 갖췄고 선생님 목소리도 돌아왔고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시 라디오를 할 수 있다니. 오픈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첫 방송도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시간을 노래하는 집 오픈. 의자를 마당에 놓았습니다. 음향을 점검했습니다.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김치를 담았습니다. 떡도 만들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픈식 날, 봄날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매화가 활짝 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옛 청취자들, 1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마당이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이 풍선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젊은 부부들도 왔습니다. 모두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가 앞에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맑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 한지영입니다. 더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성도 들렸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집은 제 부모님, 그리고 박준영 씨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곳입니다.
세 분은 친구였습니다. 이 마을을 노래로 위로했습니다. 30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부터 이곳은 우리 모두의 집이 됩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재가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부모님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 사랑은 여기에 따라 불렀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맑고 힘있고 살아있는 목소리. 사람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할머니도 불렀습니다. 박준영도 불렀습니다. 민재도 불렀습니다. 아이들도 불렀습니다. 마당이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었습니다. 노래하며 웃었습니다.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마당에서 춤을 췄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가 떡을 나눠줬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떠났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모두 떠났습니다. 민재와 박준영만 남았습니다.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자를 치웠습니다.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민재도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했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셋이 웃었습니다. 민재와 박준영이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였습니다. 테이프를 마지막으로 한 번 틀었습니다. 부모님 목소리. 지영아 잘했어. 내 목소리가 이 집을 살렸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박준영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사랑이 저를 구했습니다. 민재를 구했습니다. 박준영을 구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이 달빛에 빛났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웃음과 노래로 가득한 공간. 제 목소리가 다시 피어나는 곳. 2025년 약속을 지켰습니다. 부모님, 저 해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부모님의 노래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 사랑은 여기에. 맞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집에, 이 마을에,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다음 날부터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시간을 노래하는 집에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했습니다. 노래도 불렀습니다. 청취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전국에서 들었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용기를 얻었다고, 희망을 찾았다고, 감사하다고. 저도 감사했습니다. 목소리를 되찾게 해주셔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셔서, 민재는 제 조수가 됐습니다. 함께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도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 성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응원했습니다. 박준영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 집의 운영자가 됐습니다.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어르신 교실, 아이들 음악 수업, 마을 잔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옥은 마을의 중심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웃음이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 시간을 노래하는 집.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노래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꿈꾸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한지영의 이야기. 목소리를 잃고 다시 찾은 이야기.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다시 세워줍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당신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포기한 꿈이 있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민재처럼, 박준영처럼. 이 채널이 여러분의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꿈을 포기했습니까? 어떤 희망을 찾고 싶습니까?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시간이 흘러도 우리 사랑은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고맙습니다.